네, 일단 창문여고 중간고사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윤준호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서 4년 정도 이제 창문여고랑 한성여고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내신 강사고, 저는 이제 혼자서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윤공원화라는 팀에 소속돼 있는 이제 국어 강사예요. 윤공원화 팀은 저는 이제 윤공원화 팀에서 고1 내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고3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성적 진단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좀 잘 알아줘서 성북 강북에서는 저희가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메가스터디 인강까지도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수능에 대한 감각도 가장 빠르게 캐치하고 있고 내신도 좀 잘 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찍었던 프로필인데요. 제가 요 윈터스쿨 때만 해도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좀 달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살을 좀 많이 뺐어요. 좀 비슷한가요? 지금이랑?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평균 점수가 이제 54.4대로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좀, 특히 이 중학생들이 처음 올라왔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요. 특히 국어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이 중학교 때 생각했던 그 풀이 해결 능력을 가지고 암기만 열심히 하다가 내신 때 들어서 당황을 해서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도 꽤 많았고요. 특히 문학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 분배를 잘못해서 뒷장을 아예 못 본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웠고, 근데 잘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그 시험도 어려웠어가지고 학생들의 체감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도 이제 기말에도 100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100점으로 잘 마무리했던 학생도 있었던 그런 이제 중간고사였습니다. 저희는요 중간고사를 좀 경향을 좀 잘 파악하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기말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럼 이 전략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창문여고 경향을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윈터스쿨 때부터 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여고는 시험 범위가 좀 다소 많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해나갈 것들이 좀 단계 체계적으로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외부 지문은 뭐 제가 맡고 있는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출제를 잘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내가 처음 본 지문을 좀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창문여고는 외부 지문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좀 다행인 점이고요. 나오더라도 보기에서 좀 아주 좀 난이도가 낮은 정도의 문학 정도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냐, 학생들은 보통의 성목관내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문학 개념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창문여고는 학교 선생님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세우는 개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창문여고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를 모아서 그걸 중점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방향이 이 기본 유형 문제를 실수 없이 처리해 나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어려운 1등급 변별 문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다른 개념을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윤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 성찰로만 해석될 수 있는데, 근데 일제강점기 시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대적 배경이 들어간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보기에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서 내가 암기한 것들을 선지에 대응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고의 과정을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되면은 이제 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1등급으로. 요게 안 되면 이번 중간고사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창문여고 똑같아요. 독서는
그래프로 치환해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졌어요. 문학의 문제의 경향을 보면요. 이게 이제 문학 문제가 엄청 많지는 않았거든요. 표현법이나 시어나 식구 의미가 5문제고요. 보기 외적 증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내가 암기했던 내용을 보기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입해서 선지까지 판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2문제 정도가 있는데 문제 수에 비해서 보기 외적 증거의 그 경향이 좀 늘어났어요. 그럼 이 학생들 특히 5번, 7번, 8번과 같은 이제 보기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문학 개념 암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걸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보기 외적 증거가 나왔을 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문학 지식을 어떻게 대응해서 선지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그 사고의 흐름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문해력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학생들이 문학에서 이런 고난도 유형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난도 유형들인데요. 보기 봐도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감각적인 모습이나 뭐 미각, 촉각, 뭐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거든요. 왜 틀렸냐면은 이 감각적 이미지가 선지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 나오는지를 모르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건 시각이야 이런 식으로만 외웠던 친구들은 요거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는 추상적인 것들을 내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꿔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은 5번 선지가 추상적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쉽게 판단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외부 개념이 제시됐을 때 학생들이 이런 문학 개념을 내가 활용해서 선지까지 대응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유형들이 어느 정도 잘 풀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서 같은 경우는요. 역시 문제 수에 비해서 내용이나 추론 유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기를 제시해줘서 그래프를 치환해서 혹은 그림으로 바꿔서 혹은 다른 계산식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유형들을 보면요. 요거는 독서 지문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요소 법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요거를 판단할 수 있냐. 그림 문제죠. 그죠? 이것도 다른 그래프 혹은 다른 계산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냐. 판단 능력을 물어봐요. 내신 문학에서 보기 외적 증거는요. 학생들이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수능 독서는 문해력, 독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신 독서는 좀 다른 얘기예요. 내신 독서는 학생들이 그 중심 내용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냐가 내신 독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해력이 좀 괜찮은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요약만 잘 해놔도 잘 풀어낼 거예요. 근데 독해력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학생이 내가 수능 국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 독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 독서에서 나올 만한 요소들을 좀 다른 식으로 치환하거나 혹은 그래프 형태로 내세워서 좀 다양하게 변형해서 미리 풀어보는 훈련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신 독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용해서 선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 구성이 많고요. 그래서 독해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다면은 미리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창문영어가 원래 문법이 좀 어려운데 문학 독서를 좀 고난도 유형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이번 문법은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학생은 이 중간에 해당하는 문법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향을 토대로 우리가 기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사실 이번 기말 범위는 문장, 그러니까 문장의 표현이라는 문법의 범위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비해서 암기의 범위가 좀 많지 않아요.
그냥 압축해서 빨리 하면 4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문법 개념은. 그럼 학생들이 문법이 쉬워지냐?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중간보다 기말이 학생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문법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법 요소는 개념이 어렵지 않아요. 범위가 뭐냐면은 높임, 그리고 뭐 시간 표현, 뭐 과거, 현재, 미래. 이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막 타이트하게 배우지 않아도 문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 풀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학생들이 내신에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높임을 느낌으로 풀기 시작하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외 조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렇게 작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했을 때 예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맞다 아니다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활용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창문 기말을 잘 대비하려면 문법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념 한번 정립해 놓고 5월 말 정도 시작해서 좀 심한 개념, 창문 용어가 문법 킬러를 낼 때 좀 내기를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풀어보면서 내가 다양한 식으로 변형되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 판단해서 없다면 그 활용 능력을 좀 빨리 키워야 돼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치환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해력이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미리 중요한 포인트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창문여고 문학은 학교 선생님 위주의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회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학 내신 암기에 맹점이 있어요. 문학을 먼저 하면은 암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시험 한 10일 정도 임박했을 때 학생들이 문학을 암기하면은 조금씩 이제 까먹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뭐 1에서 10까지의 내용을 외웠다면은 1에서 3 알고 있지. 디테일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막상 문학 들어갔을 때 시험 풀어보는데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디테일이 놓치니까 2개 중에 하나 고민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문학 암기를 해야 되냐? 기간이 좀 길 때는 미리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이 지문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흐름 정도를 우리가 암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종합한, 저는 이제 그 종합한 필기 노트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위주로 해서 이 구절, 이 식구의 의미들을 세세하게 그때부터 다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회독을 해줘야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빈틈없는 디테일이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커리큘럼은요, 5월 달에는 문학 외부 지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혹은 문법 개념을 좀 더 선행할 수 있게 하는 문해력과 관련된 그 교재를 쓰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문학 독서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할 때는 개념편과 심화편이 있어요. 개념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을 체화를 하고, 심화편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만 조금 집중을 해서 디테일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 체화에서는 당연히 그날 수업했던 것들은 주간 평서를 통해서 체화할 수 있게, 그리고 기말을 대비해서 우리가 수업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그리고 4시간 수업인데 3시간은 개념 수업이에요. 그리고 1시간은 학생들이 이 3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보는 수업을 가져요. 그리고 이때 잘 안 되면 이 수업 일요일 오후 타임이거든요. 이 수업 이후에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은 자기 주도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원에 와서 그날 배웠던 것들은 그날 달성도를 다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말 문법이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어서 수업 방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요건 저의 이제 파이널 컨텐츠인데요. 창문여고는 학교 필기 선생님의 강조 포인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10일 전에는 이 훈련 도감을 제공해 줘요. 학생들의 필기를 선생님의 필기를 모아서 선생님들이
요 정도 포인트를 강조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학생들한테 마지막 디테일을 채워줘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내신 모의고사를 2회 내지 3회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점수로 학생들한테 그 잘했다 못했다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좀 분석을 해요. 학생들한테 표현 뭐 어떤 학생은 뭐 80점 이상을 꾸준히 맞더라도 뭐 보기 문항을 가장 계속 틀려요. 그럼 이 학생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보기라는 다른 외부 개념이 나왔을 때 이거를 적용해서 선지까지 못 나아가는 학생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막 문학 개념을 그냥 잘 알고 있는데 이미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보기 지문에 나왔을 때 선지까지 근거를 도출해내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10일 정도 남았을 때 뭐 A부터 Z까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약점을 좀 빠르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석지다, 방향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저의 이제 자랑입니다. 학생들이 근데 고맙게도 막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많이 해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중간에 대한 분석이고 기말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혹시 다른 것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